다른 고용 관련은 다 과세인데 얘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얘는 조금 유념해 주십시오. 나중에 세액공제 감면으로 대한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믿음세무의 이기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농어촌 특별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농어촌 특별세는요, 농업의 이 경쟁력 강화랑 농어촌, 이 산업 기반 시설에 대한 확충 등 이제 농어촌 지역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세금입니다. 네, 우선 얘는요 단독으로 움직이진 않아요. 다른 세법에 대해서 경감 등을 받거나 또 부과되는 세목에 대해서 부가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러면은 농어촌 특별세가 적용되는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이랑 관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나 법인세, 관세, 취득세, 등록세, 이 감면액의 과세표준이 되고요. 네, 세율은 이 감면액에 대한 과세표준이니까 여기서 20%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 외에도요,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감면받는 이자 배당 소득,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또 납부세금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세율도 10%도 있고 20%도 있고 1만 분의 15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와 이제 깊은 연관이 있는 게 바로 소득세랑 법인세 감면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을 했듯이요, 소득세, 법인세 감면분에 대해서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 특별세, 줄임말로 농특세라고 합니다. 얘를 부과하고요, 모든 공제 감면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얘도 이제 해당되는 공제 감면들에 대해서만 20%가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농특세가 부과가 되는 공제 감면세액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세액 감면입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액 감면은 농특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실 세액 감면은 비과세 부분을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유익할 것 같아요. 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그리고 공장 이전 등 감면은 농특세 비과세 대상이니까요, 적용받으실 때 농특세는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세액공제입니다. 각종 투자세액공제입니다. 얘는 공제금액의 20% 농특세 과세 대상입니다. 상가 임대료이나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도 얘도 20% 농특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로소득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그리고 통합고용 세액공제, 얘들도 모두 농특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럼 비과세되는 세액공제도 한번 볼게요. 연구인력개발비는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도 비과세입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도 비과세고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비과세입니다. 다른 고용 관련은 다 과세인데 얘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얘는 조금 유념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농특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으실 때 우선은 공제감면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시는 게 1순위입니다. 그 다음 얘가 공제감면 대상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최저한세 대상이 되는지와 농어촌 특별세 과세 대상이 여부인지를 검토하는 게 2순위예요. 그리고 이게 모두 검토가 됐을 때는 마지막으로 공제감면 대상이 2가지 이상일 경우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게 바로 3순위가 됩니다. 네, 이렇게 꼭 3가지를 검토를 해주셔야지 그러고 나서 적용을 해야 나중에 세액공제 감면으로 대한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세무 이기영 세무사였습니다.